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은 51번부터인데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전세 목적물의 통상에 관리한 수선이죠. 전세권에서 통상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전세권자죠. 이 말의 뜻은 뭐죠? 전세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2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등기 없이. 그럼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요, 갑이 이 건물만 을한테 팔죠. 을한테요. 그러면 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죠. 이때의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했다. 병한테 이렇게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건물에 대한 것은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지만 지상권은 이 을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하지만 여기 병이 지상권자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자가 돼.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갱신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갱신을 청구할 때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청구한다? 대위에서, 대위. 그래서 양수인은 그럼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병은 지상권 등기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가 없다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은 지상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3번,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의 신축이죠. 이거 뭐죠? 저당권 설정 후 신축이죠.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되죠?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저당권 설정 후 신축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다, 일괄경매다,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괄 경매는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요역지 소유자 중에 1인이요 지역권을 취득하죠.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취득은 좋은 거죠. 취득하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뭘 한다? 취득한다.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죠. 또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시효를 중단이나 또는 정지를 시키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이나 정지시키면 다른 공유자도 중단 또는 정지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럼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것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압류는 언제 가압류하죠?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한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모든 채권자는 뭘 한다? 평등하죠. 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서요, A가요 가압류예요. 가압류고요. 여기요 B가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1억이고요. 여기는 2억이죠. 그런데 이 돈은요, 이 건물은 9천만 원의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1번이 가압류가 먼저 되고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가압류는 여기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9천만 원을 다 갖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한다? 채권을 가압류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다 평등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손위가 평등해요. 모든 손위가 평등하니까, 평등한데 돈이 3억이 안 되잖아요. 3억이 안 되니까 그걸 뭘 해야 돼요? 안분액을 정해야 돼요. 안분액을요. 그래서 안분액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1대2죠. 1대2니까요. A는 얼마를 가져가고? A는 3천을 가져가고, B는 얼마 가져가고, 저당권자는 6천을 가져가고, 이렇게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 사람이 더 적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B는 9천 중에서 6천을 가져가고, A는 얼마를 가져가고? 3천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지 저당권자가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뭘 한다?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2번이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이요.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축조했죠? 그러면요, 여기서 을이 지금 건물에 거주하죠?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이것이 무단 건축이잖아요. 무단 건축에도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요, 신축자인 을이죠? 을이 뭐다? 대지 점유자죠. 대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 대지 점유는 이 땅은 원래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단 건축한 을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대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반환하려면 건물은 뭐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요. 그래서 철거와 반환은요,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퇴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주할 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번은요, 병이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렇게 돼 있나요?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가 아니고 병은 을을 상대로 이렇게 하죠.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여기요, 지금 이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이것을 또 정한테 팔았네요. 정한테 팔고, 이게 지금 갑이잖아요. 정한테 팔았는데 정이 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를 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이 등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죠. 건물을 건축한 거지만 이 갑의 토지는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는 거지 정 때문에 침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선이하기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건물 때문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고 정은 잘못이 없어도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미등기죠. 미등기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미등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무슨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는 것은 매매계약은 체결했으나 잔금은 다 지급하고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으나 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등기여도 철거를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정이 미등기일 때는 또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정이 미등기죠. 그럼 누구한테요?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철거를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아직 미등기죠. 정이 아직 미등기. 그럼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또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지금 정은 등기가 미등기니까 사실상 소유. 그럼 법률상 소유는 누구다? 을이죠. 그래서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한다. 자, 그럼 봐봐요. 갑의 토지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자인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여기요, 무가요, 불법으로 점유하죠. 불법. 그럼 불법 점유하면 무한테 뭐를 해야 돼? 퇴거,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퇴거 청구를 해야 되겠죠. 퇴거 청구는 을이 청구한다, 갑이 청구한다. 아니면 갑, 을하고 둘 다 청구한다. 누구다? 누가 청구해요? 을한테 나가라, 무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불법 점유니까 나가라 할 때는 이때는 갑은 청구를 못하고 을만 청구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건물 소유자는 을뿐이죠. 갑은 토지 소유자죠. 갑은 토지 소유자니까 갑이 무한테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갑의 토지를요,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줬는데요. 지상권이요. 만약에 여기요, 누가요? 여기요, 병이라는 놈이요, 무단으로 건축하죠. 무단으로 건축하면 이 건물을 뭐라 해야 된다? 철거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때 철거 청구는요,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철거 청구를 누가 하죠? 둘 다. 이때는 둘 다. 왜요? 갑은 소유자로서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고, 을은 지상권자로서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은 무단 건축한 사람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을이 지상권에 의해서 을이 건물을 지었죠. 이 건물은 오로지 누구의 소유이다? 을 소유니까 을만 퇴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을 소유죠? 을의 허락 없이 무가 점유한다. 무가 점유한다? 그러면요, 무를 상대로, 갑은 그러면 안 돼요. 갑은 무를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재밌는 말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죠. 우리 임대차는요, 621조하고 622조가 있어요. 621조에서는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22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625조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임대인이죠,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짓고, 이 을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죠. 건물에다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이 건물의 등기는 임대차. 그러면 이 을은요, 이 등기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임대차 등기를 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등기를 한 거니까 3월 1일부터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으로 바뀌었다. 언제? 4월 1일 바뀌었다. 그러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이 사람은 그냥 채권일 뿐이에요. 그런데 병이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잖아요. 물권과 채권에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여기 토지의 양수인은요,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을이요, 갑으로부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가 우선한다? 토지 양수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죠? 4번. 옳은 걸 고른 건가요? 그러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3번이죠. 53번. 을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다.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을은요, 등기 서류 위조해서 갑소유죠. 갑소유인데 여기가 을이요. 을이 자기 앞으로 뭘 했다? 등기했죠. 이때 등기를 뭐한다? 위조해서. 그럼 여전히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범하게 여기다 또 건물을 지었네요. 을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의 소유이다?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에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이 지었잖아요. 무단 건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은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다 같이 매수했네요. 병이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웃긴 것은요, 토지는 또 등기를 했어요. 토지는 병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요, 건물이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등기 안 했어도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따지니까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근데 단지 뭐만 안 했다? 등기만 안 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등기왕으로 현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누가? 병이. 1번, 병이 선인 경우라도 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왜 갑이죠? 여기 지금 이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 병은 을이요, 위조한 걸 모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이 사람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 못해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 취득조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원칙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2번, 을은,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죠?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병이죠.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요,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또는요,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 3번은요,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 갑은 병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 이 병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뭘 하든지 말소하든지 또 뭐 하든지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하든지 또는 뭘 하든지 말소 청구를 하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을은 법정지상권, 이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죠. 처음부터가 아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매도하기 전까지, 매도를 위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그런데 토지는 여전히 누구 거다? 갑. 건물은 누구 거다? 을 또는 병.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 병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했죠. 인도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 봐봐요. 희한하게 토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미등기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그런데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알죠?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원칙적으로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뭐라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이죠? 제가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요 4번 등기가 있어야, 이러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박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등기가 있어야 이것은 몇 조죠? 186조. 그래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는, 이 말은 뭐하고 똑같죠? 187조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이거 다 똑같잖아요.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하고요. 그럼 우리가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과 계약이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예약이 있고,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86조에서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가 있어? 매매, 교환, 증여. 알겠죠? 매매, 교환, 증여가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취득 시효의 경우 등기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경우 또 등기해야 되죠?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하고, 무슨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의 경우에 또 만약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합의로 분할해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186조가 되는 거죠. 여기요, 지금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서 무슨 분할? 협의는 뭐요?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의가 돼서 뭐가 이루어졌다?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원래 소송 그러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러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지만 판결 확정 시부터. 그런데 조정이 성립하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법정이상권의 취득,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돼.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죠. 분묘죠, 분묘 기지권이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일종이 법정지상권. 시효 취득하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이제는 앞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취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여기 법정갱신된 경우 이렇게 됐죠?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취득이죠? 법정갱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법정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재단법인 설립이, 이거 재단법인 설립이 희한하게 돼 있어.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는 출연자 있죠? 출연자.
출연자하고요 법인 사이가 있고요, 출연자와 제3자 이렇게요, 제3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 없이 법인의 소유가 돼.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가 몇 조? 186조. 뭐를 해야 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이익이에요. 먼저 등기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묻는 걸 봐야죠. 여기 지금 누구하고 누구죠? 출연자와 법인이죠.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법인과 제3자. 여기요 법인과 제3자. 법인과 제3자 간은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 출연자가 출연행위 할 때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죠. 착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출연행위란 말은 이런 A라는 아파트를요 자기는 출연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땅이 출연된 거예요. 그 출연행위, 땅을 내놓는 거, 건물을 내놓는 거, 그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하지 않고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죠? 기억하고 기억, 그 다음에 니을하고 니을. 기억하고 니을인가요?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혼동이죠. 그러면 혼동은요 하나하나 그리면 돼요. 그리면 물상보증인 정의죠. 봐봐, 물상보증인요 물상보증인하고요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는 완전히 달라. 채무자요. 채무자하고 있으면 여기가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여기요 1번 저당권 있고요 2번 저당권 있죠. 여기서요 1번 저당권이 상속을 해서 상속을 했단 말은 이런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매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상속을 하죠. 그럼 물상 보니까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2번이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런데 여러분 채무자는 전혀 달라져. 채무자를 1번이요 상속을 했다면 상속 저당권 1번 저당권자가 그럼 이건 없어져. 2번이 채무자를 상속하죠. 상속을 하면 포괄승계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소멸하는데 물상 보증인을 상속을 할 때는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보면 물상 보증인 정소유 토지의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예요. 을이. 그 다음에 병이 2순위죠. 을이 2순위, 병이 2순위. 그런데요 을이 단독 상속이에요. 을이 1순위가 단독 상속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채무자 상속일 때 채무자 상속일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다. 봐봐, 저당권자가 매수했죠. 그럼 저당권 혼자 있다가 저당권자가 매수했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 없어야죠. 혼동이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그러면 당연히 다시 뭐를 한다? 부활한다.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다시 소멸했던 것이 다시 뭐가 된다? 부활한다. 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니까 저당권은 소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됐죠. 잘 봐봐, 여기 지금 갑이죠. 여기에 저당권이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요 그리고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우리가 혼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내 밑에 누가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소멸하고.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갑의 지상권이죠. 여기요 A가 있고요. 여기요 갑이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 위에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죠. 원래 지상권 위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돼. 근데 여기서요 1번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래도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2번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잖아. 2번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소멸하죠? 그럼 2번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지금 지상권을 취득했는가 그걸 봐야 돼. 누가 지금 지상권을 취득했다? 의리, 병이 2번이요? 2번 여기 왔는데 의리 1번이네요. 1번이요? 지상권을 취득했네. 1번이 의리 지상권 취득했죠? 2번 병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요 여기 지금 뭐냐면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임차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2번이잖아요. 그럼 간단하죠? 여기 갑이 있고요. 의리요 임차권이죠. 여기요 병이요 저당권이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임차인,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혼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없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임차인이 1번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요? 자 56번 옳은 것은 그랬나요? 1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틀렸죠? 우리 항상 건물은 누가 점유한다? 누가? 건물 항상 누가 점유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이 건물 소유자가 뭐다? 대지 점유자예요. 건물을 점유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그럼 여기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럼 갑이 누구다? 대지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뭐가? 점유가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갑이 을이 건물을 짓고 병한테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임대. 병한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래도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악이죠. 우리가 이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누구를 악이라고 하죠? 누구를 악이라고 하죠? 누구를? 악의는 누구를 악이라고 하죠? 악의는 폭력이나 은비 또 누구죠? 우리가 패수하면 소재기시부터 악이죠. 악의 경우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비했거나 그 다음에 과실을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뭐를 보상해야 돼? 대가. 그래서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런데 여기 자매님 말은 잘못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죠? 그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거나 훼손하면 잘못으로, 다른 말로 과실로 그래야 돼. 그랬을 땐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못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을 때는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가 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잘못이 있느냐.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가 보상이 아니고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거 2번, 이거 5번도 3번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여기서 점유물이죠. 여기서 점유물은 뭐다?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방수로 뭐한다? 추정한다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점유물은 동산에만 하나고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 이건 200조다 이렇게 200조. 그래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3번 틀렸죠. 알겠죠? 4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그래야 되겠네요.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달라. 건물은 뭐죠? 건물은 키를 받거나 이사를 가거나, 알죠?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인도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내가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언제 인도받는 것이냐?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할 때 인도받는 것으로 봐. 등기. 뭐를 할 때? 등기한 때. 그래서 등기한 때, 등기를 할 때 이전 받은 것으로 인도받아 조명수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점유자의 점유가 권한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권한이라는 거죠. 권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나 또는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요 임차권이나 이런 거잖아요. 권한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점유가 선의가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요 봐봐요. 언제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 점유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점유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여기서 이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뭐고, 그동안은 무슨 점유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알겠죠? 오늘부터는 자주가 아니고 뭐 타주, 평온이 아니고 뭐 폭력, 그 다음에 공연이 아니고 은비, 선의가 아니고 악이,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오늘부터 그동안의 점유가 그러면 안 돼. 그동안에 그러면 안 돼. 그동안의 점유가 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 깨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시초,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부합.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이걸 반드시 봐야 돼. 독립성이 있는가?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독립성이 없는가?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성물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그럼 비용이다, 이렇게. 비용, 부속물, 비용, 이렇게 얘기해. 이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을 해요. 그럼 그렇게 돼 있나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됐어. 그럼 부합물은요, 부합 당시 가액비를, 그러면 안 돼.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언제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가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여기요,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냐? 동산간의 부합. 동산간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럼 누가요? 주된 동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구별 안 된다, 그럼 언제요? 부합 당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거. 부합 당시. 알겠죠? 이건 부합 당시. 이해됐나요? 이건 동산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합 당시 이렇게 하려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간 부합을 얘기해. 그런데 동산이 부동산의 부합이 되죠? 언제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아시겠죠? 1번 틀렸죠? 2번, 정당한 권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란 말이죠. 타인에 또 있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이죠. 이 농작물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뭐죠? 뭐 무단 식목. 여기가 우리가요, 무단으로 식목한 경우가 있고, 사용대차에 의해서 식목한 경우가 있죠. 이런 무단 식목한 것은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건 누구한테요? 사용차주라는 것은 빌린 사람이죠. 땅을 빌리는, 공짜로 빌린 사람. 사용대차 그러면 공짜로 빌렸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용차주 것이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단으로 식목하면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이것을 뭐란다?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됐다? 부합됐다고 하고. 이건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죠. 독립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자니까.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증축 부분은 판례가 뭐라 했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인은 누구죠?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권은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를 뭐라고?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뭐하고?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미치는 말은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부합물이나 종물이면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저당권 설정 전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부합물과 종물에는 경락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경락을 받는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든 말든 무조건 뭐면 그것이 부합물이면 경락이니 경락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부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갑의 토지인데요. 의리요 임차인이요. 이 임차인의 승낙마다 병이요. 병이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는 거잖아요. 병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 무단전대죠. 무단전대의 경우는 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동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요, 재밌는 말이죠.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을 했죠. 부합. 알겠죠? 이런 선이 뭐가 있어요? 제3자? 이러면 선이 뭐가 있어요? 제3자가 뭐예요? 건물 소유자죠. 그럼 지금 말을 봐봐.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매도인은 갑이죠. 매수인은 을이고요. 제3자가 병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 누구죠? 건축업자죠. 이 사람이 도급인이죠.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했더니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지상이죠. 건축자재상.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여기 누구죠? 병의 건물에 부합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근데 병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고 병은 을한테 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요, 병한테 또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마치 제3자는 그 하나하나의 동산에 대해서 자재들에 대해서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선이 취득한 거 마찬가지다. 알겠죠? 선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건 우리 기출문제죠. 다른 데는 시험 안 났는데 우리만 시험 났어요.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58번.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씩. 봐봐. 우리가 공유해서 각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다음보다 소수에 불과하죠.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봐야죠. 가반수냐 소수냐.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걸 가지고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제3자. 그럼 제3자는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제3자는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 그럼 이것은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각자가 전부의 말소. 그래서 을은 보존으로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제3자니까.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다. 봐봐.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이란 말은 점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분 과반수가 있어. 지분 과반수. 그런데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과반수 소수다? 소수잖아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유죠. 불법점유. 이 불법점유,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불법점유죠. 불법점유인데 갑도 소수고 을도 소수잖아요. 그냥 을은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가, 인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청구가 안 되고 뭘 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방해 배제, 방해 제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X토지를요 전부 단독 사용하고 있죠. 을은 공유물의 보존으로서 X토지 전부를 자기의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 없이 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를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란 말이 무슨 말이다? 너 여기서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너 더 이상 농사 짓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3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봐봐.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했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자기가 구분 소유하는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죠. 이걸 우리 말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해? 동일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대지가 경매가 된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처음에는 LH공사 한 필지 토지였는데요, 땅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분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분할을 했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분양을 하죠. 분양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는 누구한테? 갑, 여기는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분양을 했죠. 됐나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한테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공유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뭘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이 지분 이전 등기, 갑하고 을하고 각각은 뭐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3번이나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로 사용하죠. 배타적 사용이란 말이 바로 뭐다? 점유한다는 거예요.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갑은 지분이 얼마다? 2분의 1.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그러면 을은요 부당이득이죠. 이런 부당이득 청구는 돈이죠.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은 돈이죠. 돈을 어떻게 청구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여기요 을은 지분 비율로, 이렇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번은요,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에 등기를 하죠. 제3자, 여러분 제3자가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무슨 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다. 이렇게 보존행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알겠죠?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몇 번? 1, 2, 3, 5번?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아닌데? 이거예요? 다음 주에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은요, 갑의 지분을 가려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죠? 그럼 을은 보존을 위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네요. 알았죠? 제3자니까 을은요 등기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존을 위해서 을은 전부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2번 틀렸네요. 3번. 갑과 을이 각 특정 부분을 공유하죠. 구분소유했죠. 구분소유적 공유죠. 이때요 을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3번 틀렸네요. 4번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죠. 불법 점유죠. 무단 점유죠. 그러면 을은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죠.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제3자가 원인 없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제3자가요. 그러면 갑은 보존인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요 4번하고 5번이 맞네요. 그러면 1, 2, 3번이 틀렸네요.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 58번은요 1번, 2번, 3번이 틀렸네요. 알겠죠? 정답이 이렇게 됐지. 4번, 5번이요 맞네요. 4번, 5번이. 알겠죠? 자, 59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그랬죠. 건물만 을에게 처분했죠. 매도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동일했다가 건물만 처분했죠. 누구한테? 을한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58번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은 1, 2, 3번이에요. 자, 갑하고 갑이죠. 갑이요 여기요 을만 을한테 이렇게 팔았죠. 을한테 이렇게 갑 이렇게. 알겠죠? 을을.
그러면 이 을은요, 을은 뭘 한다?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요, 매매니까.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요, 알겠죠? 철거 등의 약정이 없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거 약정이 없어야 되겠죠?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을한테요.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또 해줬다. 그러면 을은요, 이것을 병한테 또 처분했네요. 병한테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지상권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지상권자가 병한테 넘어가려면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서 갑이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좀 이따 철거 뭐죠? 등기할 거니까. 1번,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지상권을요.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유상.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법정 지상권하고 약정 지상권이 있는데요.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지요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유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죠. 갑이 정에게, 을은 정에게 법정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이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뭐죠? 지상권자죠. 여러분,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병한테 넘어가기 전이죠. 병한테 넘어가기 전에 땅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땅 소유자가요. 알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을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있다, 이렇게.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등. 여기 봐봐. 이 아직 병이 지금 등기했단 말 없잖아요. 등기가 없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건 달라. 지금 여기는요, 매매를 했잖아요. 다시 을이 병한테 팔았으면 병은 건물도 등기를 해야 되고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만약에 병이 경락을 받았다.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병이 경락받고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경매니까. 그래서 경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어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한다,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알겠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2번. 자, 60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그건 지료가 유상이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약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역권이죠. 1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우리는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유자 1인, 또 1인 나왔네요. 좋은 것은 한 사람, 나쁜 것은 전원이죠.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지역권 설정. 여러분요, 공유자 1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이죠. 지역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지역권 설정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우리가 공유해서 처분행위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공유해서 처분행위는 처분 변경은 뭐를 한다? 전원의 동의.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과 같은 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은요.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하고요, 지역권하고는 약간 달라요. 지금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상린관계를 뭐냐?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돼. 인접하는 부동산이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상린권이라고 그래요. 상린권이요. 이 상린권은요,
상위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 소유권의 내용이요. 그래서요, 한번 봐봐. 이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니까 격지는 안 돼.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다 돼. 토지, 건물이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유권은요, 소멸시효 걸리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상린관계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내용이죠. 내용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 아닌가. 그래서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이요. 지역권이잖아요.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지역권은 물론 격지이든 인지이든 다 돼요. 여기는 지역권은 땅지니까 토지만 돼요. 토지만. 지역권은. 여기는요, 소유권,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도 다 돼요. 요역지의 소유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다 돼요.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20년의 소멸시효요. 지역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독립한 물권이에요. 등기라든가 독립한 물권이다.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로 인접하여야 그 말은 그것은 뭐다? 그것은 상린관계를 얘기해.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인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1번, 3번 틀렸죠. 4번은요,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의사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지역권은요, 그 지역권이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 없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불리가 돼.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맹지 같은 경우는요, 건물 자체가 있어도 통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없어서 우리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좀 길을 좀 내달라.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요.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지역권을 설정해적으로 합의한 것은 명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뭐로 합의할 수 있어? 묵시적. 여기 합의란 말이 뭐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이란 말은 법률행위란 말이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명시적으로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의사표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바로 묵시적 합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에서요.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 자기 소유 토지 이걸 승역지라고 그래. 승역지에다가요 도로를 개설해서 자기가요 타인 누구냐? 지역권자요. 지역권자에게 영구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돈을 받게 돈을 지료를 받았다며. 지료 알겠죠? 그런 것은 지역권 설정의 합의다 이 말이죠. 합의다. 돈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뭐를 해줘야 된다? 등기를 해줘야 된다.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한단 말이죠. 땅을 팔아버리면 안 돼. 이러면 알겠죠? 땅 팔면 새로운 사람하고 또 합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 사람이 땅 팔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달라고 해야 돼? 지역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죠. 아시겠죠? 근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해. 서로가요 지금요 이 땅 없으면요 이 길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땅 팔아버리죠. 땅 팔아버리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사고 팔 때 이러한 제한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샀거나 알죠? 그로 인한 매매대금을 정했다는 그런 사정, 지금 채권 양도 양수하는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지역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바뀌기 전에요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61번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을 보시면요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하죠. 여기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전세권은. 임대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세권은 물건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전전세하죠. 알겠죠? 그러면 그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소멸한다 틀렸죠.
건물이죠. 이건 토지는 절대 안 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야. 법정갱신 건물만 돼. 건물만. 알겠죠? 그래서 건물만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보면 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 알겠죠? 네 가지. 하나는요 주택임대차, 또 하나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그다음에 민법의 임대차, 민법, 그다음에 건물 전세권. 이렇게 건물 전세권이요. 이 민법 임대차와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은 뭐한 걸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 그런데요 이 주택에서 또 갱신 요구하죠. 주택에서 갱신을 요구하면 또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2년. 갱신을 요구하면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보죠. 그래서 민법 이렇게 존속기간. 그런데 이 특히 건물의 전세권에서 법정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알겠죠? 여기요 주택과 상가는 통고하고 나서 임차인이 통과하면 임차인이 통과하고 몇 개월이다? 3개월이고 여기는 6개월이다. 전세권은. 그 다음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이렇게 됐죠. 제3자를 상대로 건물에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전세권도 뭐가 있다? 전세권도 뭐가 있다? 물권적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므로 전세권도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건물 소유자도 청구한다.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임대차에서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차에서 필요비 상환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봐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갑하고 을하고 이걸 원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을하고 병하고를 뭐라 한다? 전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전세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전세권이 뭐라고? 소멸했는데 원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전세금 반환이 없어요. 반환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요 전전세권이 뭐라고? 소멸했는데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이 요건이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 이때 이 전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전세권이 소멸하고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 때는 별것도 아닌데 혼자서 풀려면요 약간 까다롭죠. 지금 시기에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문제죠. 알겠죠? 지금 시간에. 자 62번은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 보죠. 자 수급인 갑의 재료와 노력으로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갑의 건데 이때는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뭐죠?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누구 소유죠? 도급인 소유죠. 그럼 소급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2번 건물 임차인 갑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할 권한이 없다.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알면서 보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 그러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불법 점유. 먼저 불법 점유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 통행 지역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세 가지. 그래서 알면서 유익비를 지출해도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제 이게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번이죠. 갑의 유치권 주장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점유가 뭐다? 불법 점유로 개시됐다. 불법 점유로. 너의 점유는 불법 점유이다. 그래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법 점유가 되면 뭐가 되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게요? 상대방이 왜 주장을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왜 주장 입증을 해야 되죠? 유치권자가 나는 적법 점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치권에 있으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나는 이거 적법 점유다 이렇게 증명, 너가 적법 점유 증명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상대방이 너는 불법 점유라고 상대방이 왜 증명하냐고.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점유는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요, 4번. 채무자의 건물을 무슨 점유한다? 직접. 채무자가 직접이죠. 채무자가 직접이죠. 유치권자가 간접이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네요. 점유를 침탈했어. 알겠죠?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요. 점유를 해수했네요. 해수. 점유를 해수했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 지금 여기서 점유를 침탈했죠? 침탈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침탈했는데 여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승소했는데 아직 해수를 안 했어. 해수를 안 한 경우가 있고 해수를 한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승소했는데 해수 안 했어 아직은. 여기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한다. 이거 유치권이 승소했어.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무조건 점유해요. 해수했단 말은 점유했단 말이죠. 이때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고 이것은 유치권을 만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거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승소가 필요 없다고. 뭐를 해야 돼? 해수를 해야 돼. 해수. 그래서 우리 다른 시험에 이거 한번 나왔어. 승소한 경우 이렇게. 승소한 경우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보다 틀린 거예요.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고. 승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를 해야 돼요? 회수,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여러분요 3번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점유는 무슨 점유가 원칙이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가 원칙이다. 알겠죠? 악의 점유. 그것은요 불법 점유와 마찬가지죠? 그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한다. 이렇게 딱 알면 돼. 알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렇게. 됐죠? 자요. 저는 몇 번이라고? 5번 이렇게요. 배터리를요 껴놨어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 옮기다 보니까요.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